부풀려진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아 안녕하세요, 꽁수아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금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예전 같으면 지하 한 2층이었다면 지금 한 지상 2층 정도까지는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뭐 지상 5층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2층에서 그냥 3층까지만 올라가다 다시 내려올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현재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막 기사들에는 주택담보대출이 8%까지 올라간다, 이제 곧 7%를 넘어서 8%에 진입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이 기사를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금리는 8%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거의 한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자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사 중에는 가끔 이런 식으로 너무 부풀려진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4.4%입니다. 4.4%도 진짜 높은데요. 중도금 대출 이자만 벌써 1,800만 원을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금 대출 때 받을 주담대 대출은 어느 정도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있어요. 우선 변동금리부터 살펴볼게요. 부산은행은 최저금리가 3.47, 최고금리가 5.37, 국민은행은 최저금리가 3.86, 최고금리가 5.06, 카카오뱅크는 최저금리가 3.94, 최고금리가 3.94. 동일해요, 카카오뱅크는. 그리고 신한은행은 최저금리가 4.66, 최고금리가 5.46. 좀 세네요. 우리은행은 최저금리가 4.73, 최고금리가 5.53. 이번엔 고정금리를 알아볼게요. 고정금리로는 부산은행 최저 3.99, 최고금리 5.69. K뱅크는 최저금리 4.08, 최고금리 4.08. 동일하죠? 그리고 우리은행은 최저금리 4.30, 최고금리 5.30. 국민은행은 최저금리 4.31, 최고금리 5.81. 그리고 신한은행은 최저금리 4.32, 최고금리 5.12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최고금리가 한 5점 몇 되니까요. 그렇지만 최저금리는 3%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지금 이 정도 금리도 매우 걱정되는 금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처럼 지상 8층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금리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라고 치시면 나와요. 대출 이자 계산기라고 정확하게 치시면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엄청 편하게 그냥 내가 대출하는 돈, 그리고 대출 기간, 그리고 연이자율 이것만 넣고 원리금 균등이냐 아니면 원금 균등이냐 이걸 선택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요새 진짜 엄마 아빠 없어도 사는데 네이버 없으면 못 산다고 많이 그러죠? 제가 지어냈어요. 어쨌든 네이버에다가 대출 금액을 저는 3억으로 잡을게요. 3억을 넣고 대출 기간은 대체로 30년 만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30년에 넣습니다. 연이자율은 제가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내 사랑 국민은행 연이자율로 넣겠습니다. 평균 연이자율 3.80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원리금 균등으로 넣으면 대출 총 대출이자가 2억 323만 3,939원이 됩니다. 와, 그래서 상환 금액이 놀라워요. 5억이에요. 5억. 3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줄 때 5억을 줘야 된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이거 완전 사기꾼들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은 걸까요? 1차 상환 금액이 139만 7,872원이에요. 월별 상환 금액을 한번 볼게요. 월별 상환 금액이 납입 원금은 심지어 44만원입니다. 근데 대출이자가 95만원이에요. 우와, 대출이자가 2배인데?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야? 그래서 월 상환금이 139만 7,872원. 대출 잔금은 뭐 이 정도씩 44만원씩 줄어드니까 대체 언제 줄어? 이거 30년 진짜 갚아야 되네. 30년을 했으니까 갚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원금 균등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원금 균등은 제발 좀 낮길 바라면서. 좀 낮습니다. 실제로 나아요. 대출이자가 총 1억 7,147만 5천원. 이것도 낮다고 많이 할 순 없지만
총 상환 금액이 4억 7,147만 5천 원. 한 아까보다 3천만 원은 조금 더 싸네요. 3천도 진짜 큰 돈이죠. 그래서 1회차 상환 금액이 178만 3,333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어떻게 내냐? 납입 원금이 83만 원, 대출 이자가 95만 원입니다. 납입 원금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2배 이상 더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나중에는 많이 줄 거예요. 워낙에 이자가 많으니까 이자 폭이 작아 보이지만 3천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원금 균등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긴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금 상환이 그나마 나중에 내는 부담이 굉장히 줄거든요. 벌 때 많이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곧 맞게 되겠지만 이자 폭탄을. 그래서 어쨌든 이자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 라고 하고도 있고, 지금 주택가가 진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매도 계속 나옵니다. 9억, 8억 하던 것도 갑자기 6억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아파트는 분양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중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아파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중 가격이 전용 면적 59가 한 8억 5천 정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6억 6백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도 어느 정도 본전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막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절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입지가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학군 같아요. 학군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군이 좋은 곳은 노후화되고 주변이 막 번잡해도 가격이 절대 안 내려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군도 굉장히 따져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 자재도 워낙 비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도 높인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로 높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높여도 어쨌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떨어지고 미분양이 나게 되거든요. 미분양을 노리시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날지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괜찮은 지역들은 지금 비싸도 못 가져가가지고 안달이더라고요. 매매를 좀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좋은데 뭐 지금도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충분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너무 많은 대출을 껴서 사시면 좀 힘드신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파이어 쪽이 되는 그날까지 꽁빠!